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은 거창하게 파리 어떻더니 유학 진입 전략 완전 분석 이렇게 해놨지만 오늘의 핵심 이슈는 하나예요. 캐나다가 학생 비자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비자, 스터디 퍼밋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비자를 제한하는데 이 제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현재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캐나다 유학을 고민하실 때 여러 형태의 유학이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유학을 고민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결과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캐나다 학생 비자가 바뀌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어학연수가 이제 무조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6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은 스터디 퍼밋, 학생 비자를 받고요. 6개월 미만은 그냥 비지터, 관광 비자를 받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6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어학연수생들은 스터디 퍼밋, 학생 비자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도 있고 은행 거래라든지 혹시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편리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캐나다가 학생 비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PAL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단 말이죠.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라는, 쉽게 말하면 주정부 승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연방정부가 당신 주는 여러 주가 있지 않습니까? 각 주마다 받을 수 있는 유학생 수를 한정해 줬고 각 주정부는 각 주에 있는 공립대학교, 컬리지 그리고 어학연수 학교를 학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학원들한테 유학생을 몇 명 받을 수 있는 쿼터를 제한해 줬어요. 이걸 PAL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PAL을 숫자를 정부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각 주에 주는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유학생 총 숫자를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유학생을 왜 제한하는지 이제 이건 언급 안 할게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 PAL 숫자를 작년 대비 한 30-40%를 줄여버렸어요. 25년 대비 26년은요. 유학생 숫자를 한 35% 정도 줄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들이 주정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 대부분의 PAL을 공립 컬리지에 배분해주고, 컬리지도 조금씩 적게 받았어요. 워낙 PAL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공립 컬리지에 배분을 해주고 밑에 있는 사설 어학원들, 어학연수를 기본으로 하는 사설 어학원들에게 PAL을 거의 지급해주지 않은 거예요. 거의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26년 2월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대부분의 주에서 ESL 학원들은요, PAL 발급 한도가 다 차버렸어요. 벌써 없어. 작년에 비해서 거의 70%, 80%를 줄여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PAL이 없는 상황에 처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ILAC이라든지 ILSC 같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대형 어학원들만 소수의 PAL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어학원들은 거의 PAL이 없어졌습니다. 대박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기 6개월 이상의 장기 어학연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 PAL이 있는 어학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규모 어학원일지라도 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캘거리라든지 알버타 주에 있는 캘거리라든지 이런 때는 PAL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다른 주들은 PAL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이 PAL이 남아있는 지역은 캘거리라든지 헬리팩스라든지 이런 동네는 아직 PAL이 많다. 그런데 토론토나 밴쿠버 동네는 제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쪽은 PAL이 이미 다 소진되고 없다. 그나마 ILAC, ILSC 같은 대형 어학원만 PAL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를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로 가셔야 하고 관광 비자로 갑니다. 관광 비자로 가야 된다. 그러면 6개월 이상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개월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학원을 바꾸고 어학연수 기관을 바꾸고 관광 비자를 연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같이 무비자 협정국, 캐나다에 가기가 쉽고 무비자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ETA라고 하는 전자비자로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면 관광비자를 연장하는 게 크게 무리가 안 돼요. 그냥 연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광비자를 받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거든요. 관광비자를 안 주는 나라도 많습니다. 관광비자로 못 들어오고 하는 나라도 많아요. 그런 나라들은 이 관광비자 연장이 어렵게 되겠죠. 따라서 한국 학생들은 6개월 이상으로 고민을 한다면, 팔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게 6개월 단위로 쪼개서 앞에 A 학원 다니고 뒤에 B 학원 다니고 이런 식으로 조율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이랬더니 토론토나 밴쿠버에 있는 학원들이 옛날에는 장기 등록하는 학생에게 할인을 많이 해줬어요. 이건 뭐 당연하겠죠. 뭐 3개월 등록하는 학생보다 6개월, 9개월, 12개월 등록하는 학생에게 프로모션, 장학금 혜택 혹은 학비 할인 혜택을 더 많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장기 등록이 불가능하잖아요. 팔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현재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보니까 6개월 미만의 학생, 단기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학비 할인 프로모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냉정하게 스터디 퍼밋을 받고 안 받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총 어학연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학연수 가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스터디 퍼밋 없어도 뭐 큰 걱정 없으시니까요. 어학연수 기간 2개 정도를 믹스해서 장기 유학 가능하다. 관광비자로 가시면 됩니다. 어학원들이 할인도 많이 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공립 컬리지는 어떻게 되느냐? 컬리지 입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입학에는 문제가 없다. 공립 컬리지는 상당한 팔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작년보다는 작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공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어차피 팔 숫자가 적더라도 인구 대비상 우리나라 학생들이 캐나다 컬리지로 입학하는 비율보다 인도,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이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나라들에서 유학하는 학생 숫자가 더 많단 말이죠. 그러면 팔 숫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제한적이고 인기 있는 전공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 마감되는 비율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컬리지 진학은 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공립 컬리지는 대부분 팔이 많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연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팔을 받아서 학생비자를 진행하는 게 맞겠죠. 팔이 많을 때 받으시는 게. 하지만 PGWP라고 하는 졸업 후 취업비자가 나오는 전공은 빨리 마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원하시는 게 좋다. 일부 컬리지는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는 학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학을 끼워야 되시는 분, 어학당을 다니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준비를 해서 본과 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컬리지 입학은 가능하지만 전공 선택 시기 경쟁이 좀 치열해질 거다. PGWP 졸업 후 취업 비자를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민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PGWP 나오는 전공을 체크하셔서 빨리 지원하셔야 된다. 그런데 35세 미만 분들은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PGWP가 안 나오는 전공일지라도 전공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해서 워홀 2년 플러스 연장 2년까지 4년 정도 워홀을 받을 수 있어서 PGWP의 영향은 별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자녀 무상교육 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나 자녀 무상교육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학생 비자가 어떻쿵 저떻쿵 된다는데 막 이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부모 어학연수, 컬리지 입학, 무상교육이 다 다르단 말이죠. 따라서 부모님의 컬리지 입학이 이민을 베이스로 하고 있느냐, 목적이 이민이냐, 혹은 자녀 무상교육이냐는 좀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을 하실 분들에게 만약 설명을 한다면, 자, 컬리지 및 컬리지 어학당을 통해서 자녀 무상교육 하실 분들 계시죠? 이게 대부분 온타리오, 토론토를 포함한 온타리오 주들의 요게 포커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녀 무상교육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옛날이나 똑같다. 괜찮다. 그런데 밴쿠버에서 자녀 무상교육을 하실 분들 있죠. 옛날에는 어학원 1년, 이게 맥스니까, 플러스 컬리지 입학 2년, 이런 식으로 자녀 무상교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학원 1년을 가고 싶어도 이제 팔이 없어서 못 갈 지경이죠. 이 영상이 편집돼서 나갈 때쯤 되면 한 일주일 뒤쯤 될 텐데, 그때도 이미 없어. 팔이 없어. 따라서 컬리지 어학당으로 가야 되는데, 밴쿠버 컬리지들의 특성이 어학당이 없어요. 있어도 최고 레벨만 남아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따라서 밴쿠버에서 자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KPU, 콴틀란 유니버시티가 유일할 걸로 보입니다. 콴틀란 유니버시티는 어학당을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밴쿠버에서 자녀 무상교육 하실 분들은 KPU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학원을 통해서 무상교육 할 수 있는 건 현재 헬리팩스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전체 중에. 학원만 다녀도 무상교육 해준다. 헬리팩스밖에 없고 헬리팩스의 특징은 아직 팔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나는 그냥 가볍게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학원만 다니면서 애들 무상교육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또 뿐만 아니라 헬리팩스 지역은 또 이민이 상당히 쉬운 지역 중 하나죠. 따라서 이런 쪽 보고 싶어 하면 고민 없이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헬리팩스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 헬리팩스에 어떤 유학원에 불만이 있어서 현지 로컬 유학원과 트러블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에듀케이션 전담 정착 서비스를 담당하시는 전문 팀이 헬리팩스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에듀케이션과 헬리팩스 수속을 하시더라도 아주 매끄럽게 현지 정착까지 무난하게 잘 진행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밴쿠버에서 자녀 무상교육하고 싶어요 했는데 밴쿠버는 어학원, ESL 학원이죠. 어학원, ESL 학원이 팔이 없단 말이죠. 이제 없어지니까 결국에 어학당을 들어가야 하는데 어학당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퀀틀란 유니버시티입니다. 더더욱 좋은 거는요. 이 어학당이 캐나다 전체에서 제일 저렴해요. 그래서 1년 학비 800만 원 정도면 레벨이 1, 2, 3가 있는데 웬만하면 레벨 2 정도를 받으시거든요. 물론 레벨이 낮으신 분 1 받는 분 계세요. 2 받으면 2, 3만 하면 되거든요. 어학당을. 그럼 8개월이 됩니다. 한 텀에 4개월. 그러면 8개월의 학비가 800만 원 정도로 캐나다 전체에서 제일 저렴한 편입니다. 대박이죠. 본과 1년 2텀 학비 최소로 수강 신청을 최소로 하면요. 1년 학비 1,200만 원으로도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해요. 이 말은 뭐냐? 일주일에 나 수업 몇 시간 들을 거냐? 우리 수강 신청할 때 뭐 21학점 신청했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 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3과목 9학점만 신청하면 돼요. 최소 3과목이면 학교를 일주일에 이틀 갑니다. 하루에 2과목, 또 하루는 1과목 듣고. 그러면 일주일에 일주일에 이틀만 학교 가도 무상교육이 되는, 학비는 1년에 1,200만 원이면 되는 이만한 혜택이 또 없죠. 게다가 KPU 퀀틀란 대학은 서리나 랭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밴쿠버보다는 훨씬 더 렌트비가 저렴하겠죠. 따라서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밴쿠버 아마 자녀 무상교육은 이제 퀀틀란으로 통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리팩스에서 자녀 무상교육을 하고 싶다. 그러면 헬리팩스는 어학원이 CLLC, OIC, 그리고 ILI,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OIC, 옥스포드 인터내셔널 컬리지가 여기 플러스 커리어 컬리지를 갖고 있고 이게 IGID 이민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OIC에서 어학연수 하시고 자녀 무상교육 하다가 이민이 하고 싶어, 더 장기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OIC 컬리지로 넘어가 가지고 이민으로 풀어나가는, 무상교육은 계속되는 요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따라서 OIC 선택하시면 아마 후회 없으실 것 같고요. 현재 OIC의 부모 학비 프로모션이 있어요. 부모 학비 1년에 공부 40주, 방학 10주가 추가되어 50주, 토탈 50주인데 학비가 1,200만 원 가량입니다. 매우 저렴한 편이죠. 이걸로 자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무상교육 싹 다 가능하다. 어찌됐건 헬리팩스는 시골입니다. 이 시골의 저렴함을 활용하는 거죠. 물론 시골만큼 렌트비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죠. 왜냐면 인기가 있으니까 렌트비는 조금 오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골이다. 좀 저렴하다. 또 이 동네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저렴한 걸 찾아오신 분들끼리 모여 있는 어떤 성격이 있다 보니까 돈을 안 쓰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유학하시는 것보다 비용 절감에 월등히 유리하다. 어떤 동네 들어갔는데 다 돈 쓰는 분위기면 나만 안 쓸 수가 없잖아. 눈치 보이고 이상하게. 그런데 다 같이 돈을 안 쓰는 분위기니까 나도 돈 안 쓸 수 있다. 그래서 헬리팩스, 저렴하게는 헬리팩스에서 자녀 무상교육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는 3월 7일 우리 에듀케이션 강남지사에서 캐나다 유학 이민 박람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이든 캐나다 컬리지 입학이든 캐나다 어학연수든 결국 캐나다에 제일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경험치가 있는 우리 에듀케이션, 그리고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우리 에듀케이션과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이번에는 공립 컬리지들과 어학연수 학교들 그리고 조교학 학교들이 모두 다 총출동합니다. 그래서 한자리에서 여러분들 캐나다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희 유학 전문가와 함께 유학 플랜을 세워보시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람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